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3장 노동생산성과 국제무역 리카르도 모형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역 패턴과 관련해서요,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랑 상대 가격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사실 두 개는 똑같은 얘기였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65페이지 보시면 국제시장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아니, 국제시장의 가격은 뭐가 달라? 예, 그렇지, 다르죠. 아니,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폐쇄경제 하에서는 어차피 자급자족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 생산가는 곡선 안에서 내가 생산 비용 가지고 그냥 그게 바로 생산 비용인데 그게 시장에서의 국내 가격이 됩니다. 근데 국제시장에서는 좀 더 비교 우위에 의해서 능력이 정해져 있을 때 소비자들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폐쇄 경제에서는요, 재화 가격이라는 게 단위 노동 투입량,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폐쇄 경제 하에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재화의 가격, A국이라 할게요. 그럼 P라고 하면 이게 상대 가격이었잖아요. XJ랑 YJ에 대한 상대 가격인데, 얘는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됐습니다. XJ랑 YJ에 대한. 이게 뭐라고요? 기회비용이었지. 이게 MRT, X, Y 여기까지 갔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여기서의 우리가 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의 결정된 이거는 생산 공급 측면만 반영이 된 거고 수요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요는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의 구조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개방경제는 요 A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B국도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수요 측면에서 야, 어느 거를 더 좋아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개방경제에서는 세계 시장의 수요 변화가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하에서 국제시장, 국제니까 A와 B 두 국가를 다 고려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볼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한 국가만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A 국가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표현을 했고요. B 국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XY 했을 때 좀 가파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파르게 표현을 이렇게 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두 개를 합한다라고 해볼게요. 합한다라고 해봅시다. 합하는 게 이제 세계시장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상적으로 XJ 생산량이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0이라 할게. 여기는 20이고요. 여기는 10이라고 할게요. 그 두 나라가 생산을 할 때, A국, B국이 생산을 할 때 모두 다 XJ만 생산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쫙 그림을 그리게 되면 XJ, YJ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두 개 합하는 겁니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지금 합해요. 만약에 X만 생산한다 그러면 A 국가는 20개 생산하고요. 노동을 다 XJ만 투입하는 거야. 그리고 노동을 다 XJ만 B국이 투입하면 10개를 생산해. 그러니까 여기 10, 20, 30, 여기 30 이렇게까지 맥스를 생산할 수 있고요. 오케이? YJ 다 투입한다 할게요. 노동자들이 다 YJ 생산에 투입돼. 그러면 여기 A 국가는 10개를 맥스로 생산하고 B 국가는 20개를 생산하니까 10, 20, 30 해가지고 30 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A 국가가 위에 게 A 국가야. XJ에 좀 뭔가 비교 우위가 있어요. B 국가는 YJ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XJ만 초점 맞추면 B 국가는
x제 비교 열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30개 해서 x만 생산하고 y를 생산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B 국가가 x제를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포기했어. 10개를 포기하면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10개를 포기하면 y제 20개를 생산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하면 얘가 10개를 포기하게 되면 y제 20개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상정해서 B국가가 먼저 Y 생산에 뛰어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A국가 이제 A국가가 물려받는 거야. 그럼 A국가는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X제를 20개 포기하면 Y제를 10개 생산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20개, 여기 20이잖아. 포기하면 10개 생산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요거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건데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연두 색깔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 A국가가 먼저 X제의 비교위가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둘이 합의가 잘못해서 야, A국가 네가 먼저 X제 포기하고 Y제 생산에 뛰어들어 이렇게 되면 자, 그림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가는 20개를 포기하고 여기 20개를 포기하고 10개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먼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B국가가 그걸 물려받게 되니까 여기에서 요거 10개를 포기하고 B국가 저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색깔로 살짝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A국가가 먼저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B국가가 이제 X제를 포기하고 Y제 생산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른 먹골 같이 됐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면 빨간 색깔 같이 돼버리면은 세계 전체 시장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 누구 먼저 뛰어든 거다? 그쵸. 비교 열이가 있는 X제 먼저 생산에 뛰어드는 거야. Y제 생산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바람직합니까? 그러면 빨간 색깔은 세계 시장의 생산 가능 곡선이 좀 더 위축되니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녹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살짝 그림을 그리면 요게 색깔을 거기도 입력했네. 요렇게 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색깔을 칠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느 나라다? 여기 나와 있는 기울기가 기회비용 원래 기울기를 봐야 돼. B국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A국입니다.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A국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A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A국입니다. 색깔 잘 칠해보세요. 색칠 공부하시면 힐링도 돼요.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색칠은 잘 할 수 있네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요 생산 가능 곡선을 이용할 거고요. 자, 얘가 노란 색깔로 B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거기 밑에도 나와 있듯이 상대 가격 스타를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그냥 P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됐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위에 나와 있어요. 그림 3-2. 그래서 세계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P, P, C 생산 가능 곡선 A국가가 B국가랑 합친 생산 가능 곡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설명은 이렇게 너무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7페이지 가보시면 그림 있잖아, 그림. 아니, 요거는 생산 가능 곡선이고 공급 측면, 생산 측면 나타낸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뭘 접목해야 되냐면 자, 다시 폐쇄 경제에서는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 개방 경제 하에서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이 수요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는 뭐에 반영됩니까? 무차별 곡선에 반영되지. 사회 효용함수, 사회 무차별 곡선. 그래서 거기 보시면 67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는데 대표 소비자라 했습니다. 뭐 전체 똑같은 소비자라고 그냥 다 동일한 동질적인 소비자라고 보시면 수요는 소비 측면을 나타내고요. 소비 측면에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호를 반영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무차별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무차별 곡선, 여러분 무차별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MRS 아니겠습니까? MRS가 뭐예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반영하는 거예요. 뭐를 반영합니까? 선호를 반영합니다. MRS에 반영이 되죠. MRS XY에 요게 나타남.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XJ를 더 선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할까? XJ, YJ. 자, XJ를 선호하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완만해. 그럼 XJ를 덜 선호하는 거.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가 됩니까? 그래요. 여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XJ를 선호할수록 가파르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는 여기 갈라지는 점을 표현했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MRS인데 MRS가 얘는 P고 얘는 P스타잖아. 그거 사이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P보다는 커요. MRS가. 근데 P스타보다는 작아요. 이거라면 자, 그러면 어디서 최종 선택점이 결정됩니까? 하면 C라고 하는 요 C점에서 결정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별로 놀랍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MRS가 이것처럼 좀 가파르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할게요. 만약에 MRS가 좀 커. 그래서 P보다는 훨씬 더 커서 MRS가 여기 나와 있는 P스타라고 할게요. 이거라면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P스타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좀 더 가팔라서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 지울 생각이니까 요 점을 선택할까? 요 점을 선택할까? 요 점을 선택할까? 할 때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낫고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낫습니다. 요렇게. 이해 가세요? 뭐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 A, B, C A라고 할까? A 따로 쓴 거 없죠? A국이 있으니까 그냥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그러면 베타점을 선택하게 되고요. 베타점을 선택하게 되고 여기까지 됐죠? 이게 이해되면 다 된 거야 사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 보시면 67페이지 맨 위로 가볼게요. 첫 번째 줄. 국제시장 가격이 B국의 폐쇄 경제와 같다면 이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요 점이 되는 거니까 B국은 어떻게 됩니까? B국은 XJ, YJ를 모두 생산하고 A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A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A국이 맥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여기가 20이잖아.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한 거야. 25 이렇게 생산이 돼버리면은 A국이 생산을 전부 다 X에 생산하더라도 20개밖에 안 돼. 전체 근데 국제시장에서의 XJ를 수요하는 최적 소비량은 25야. 그럼 5개는 B국이 좀 더 생산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국은 XJ에 완전 특화를 하고요. 이해 가시죠? 그림 잘 보세요. 특화를 하고 B국은 어떻게 됩니까? B국은 부분 특화라고 하죠. XJ랑 XJ와 YJ를 모두 생산하는 약간 뭐 부분 특화라고 할까? 뭐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B국은 XJ, YJ를 모두 생산하고 A국만 XJ 생산에 완전 특화를 한다. A국은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B국은 무역 이후에도 무역 이전과 똑같아. 이렇게 되면 달라질 게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의 결정과 관련해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수요 측면은 절대 영향이 없었지만 이렇게 개방 경제 하에서는 A국가와 B국가 요게 생산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래서 완전 특화냐 부분 특화냐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걸 관련해서 지금 A국만 무역의 이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무역의 이익이 얼마나 크게 발생하게 되는가, 예, 그거를 무차별국선과 관련해가지고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